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순원 작가님과의 2인전 작가와의 대화 겸 이제 문화살롱이 있는 날인데요.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뭐 전 과정을 담기는 힘들겠지만 오늘 행사 모습을 좀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엔 여기서 개인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순원 작가님과 저희 2인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부르다 커피에 오시면은 이렇게 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저쪽에 이순원 작가님의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1부에서는 저랑 이순원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대화가 있을 거고요. 2부에서는 허나연 교수님의 미술사에 대한 강연이 있고, 3부에서는 이순원 작가님과 저와 허나연 교수님과의 3명의 대화에 이어서 미니 경매가 있을 예정입니다. 작품을 하고 가시는지 또 앞으로 방향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달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PPT로 좀 준비를 잘 하셨고요. 이분은 저희 이제 미술특강을 서울국제대학교. 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저에게 이제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 뭐 많은 작업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첫 개인전을 치렀어요. 그래서 올해로 횟수로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얼마 있을 텐데, 세상이란 무엇인가가 저에게는 항상 가장 궁금점이기도 했고 화두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내가 표현할 수 있으면은 나를 표현함과 동시에 세상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제가 이때쯤부터 파란색의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 작업을 그래도 유념 있게 보신 분들은 최승윤의 시그니처 색깔이라고 하면은 파란색을 좀 많이들 떠올리실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색들을 하다가 이때부터 파란색을 많이 쓰게 된 이유는, 저는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 중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우주도 중력으로 돌아가잖아요. 중력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N극과 S극이라는 반대와 반대가 만나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인간도 보면은 우리가 들숨을 쉬었으면은 날숨을 쉬어야 되고, 심장도 수축했으면은 팽창을 해야 되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반대의 법칙 속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파란색은 일반적으로 차가운 색감이 있으면, 우리가 가스불 같은 데를 보면은 가장 뜨거운 부분의 색깔도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은 차가움과 뜨거움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게다가 우리 지구는 파란색이잖아요. 우리가 하늘도 파란색이고 가장 흔한 색깔도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역설이 가장 기본이다 라는 생각으로 파란색을 기본 베이스로 작품들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그 반대의 법칙에 의해서 무언가 항상 답이라는 게 생겨나면은 그 답에 반대가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의 단색을 그리던 저는 그의 반대성으로 다시 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 복잡한 작업을 했다가 단순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었던 가장 그 자연스러운, 저는 그런 반대의 반복성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했었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축약을 했었던 전시가 있었는데요. 이 전시는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했었던 전시예요. 101가지 개성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 작업들이 전부 다 똑같은 터치잖아요. 저는 세상 모든 것들은 비슷하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들 다른 사람이지만, 누군가 어떤 외국인이 봤었을 때는 그냥 다 똑같은 한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서양인이랑 동양인이 다르다고 하지만 아마 외계인이 봤을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각기 되게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있지만,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냥 다 같은 동시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작업들을 일부러 공장처럼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그냥 터치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작업은 제가 이름을 다 정하지를 않았고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관람객들이 와서 자기가 구입을 하면은 그 구입한 거에 제가 그러니까 제목을 관람객이 짓고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구입을 하면은 제가 그 제목을 실제 작품 제목으로 하고 제 홈페이지에도 정식 작품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때 끝날 때까지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작품들은 모두 제가 칼로 찢었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이 지금 세상의 가장 뭔가 축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좀 긴 얘기니까 짧게 얘기하자면은 강아지를 약간 표현을 한 거였어요. 101가지 달마시안에서 착안을 해서 강아지들이 처음에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순종이고 순종이 아니고 했는데 인기 있는 품종들도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가게에서 주인을 기다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어디로 폐기 처분이 되잖아요. 이름이 없이. 그러한 단면을 저는 이제 작업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럼과 동시에 모든 것은 닮아있지만 다르다. 실제로 이 작품들을 소장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셨고 실제로 내가 소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다르다고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세상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미니 경매에도 제가 이번에 이름이 없는 작품을 하나 가져왔으니까요.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실제로도 제 작업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작업이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 스스로도 작업의 변화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들은 제가 그동안 했었던 작품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또 정원생 대표님이랑 같이 했을 때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던 작품들을 이번에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전시도 뭐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오늘 행사도 끝까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작품, 복권 작품을 여기 전시는 무조건 기존에 있는 작품보다는 새롭게 다 작품을 100호 이상 두 개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조건을 제가 내세웁니다. 그만큼 또 자부심도 가지셔야 되고 그만큼 열정도 있고 또 제가 그만큼 또 그 작가분한테 신뢰를 줄 수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준원 작가님 작가 노트를 한번 하고 작가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원 작가님. 반갑습니다. 이준원 작가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작년 경리단 길에서 작업을 했던 거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분짜리 영상입니다. 제가 그린 작품 중에 제일 컸던 이제 9m짜리 오버추어 서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저의 이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고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그 전업 작가로 2017년도 5월에 이제 개인전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2017년도 그해 겨울에 이제 KMCA 뮤지엄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적극 본격적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파리나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전시를 종종 했었고요. 예, 제 시리즈 이름은 토템 몬스터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모든 이제 작품의 시작점은 제가 어렸을 때 인간이 유한하다, 그러니까 섭리, 죽음이라는 걸 처음으로 인식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인체 내부의 존재를 깨닫게 됐을 때 인체 내부가 이렇게 약하고 시스템화되어 있고 어떤 의도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을 포함한 우리가 먹으면 써야 되고 결혼돼야 되고 우리가 결국은 유전자 전달자로서 유전자도 결국은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저는 선비라는 단어로 귀결되면서 저를 좀 무겁게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그 무게감으로 인해서 많이 어떤 철학적으로 이제 방황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섭리라는 것을 이제 작품으로 제가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체의 도식을 평면에 재구성하면서 이제 우리 존재의 유한함에 대해서도 고찰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도 제가 데뷔한 해에 KMCA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작품인데요. 네. 이때가 이제 좀 예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그렸던 작품이 저기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 9월에 제가 개인전을 했던 작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제일 최근에 작업한 100호짜리 2개고요. 이 전시를 위해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존재들이에요. 이제 제가 인체 죽음에 대해서 처음 인식했던 인체 내부의 것들을 꺼내가지고 그것들을 재조합하면서 어떤 존재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뒤엉키면서 만드는 어떤 신화적인 드라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삶 자체를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처럼 이게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작업을 이제 작업실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예전 미술 사조에서는 이제 오토마티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소품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제 그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인체 내부의 것들도 많이 표현이 되고요. 이제 손과 발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 손과 발은 이제 일종의 의도성이에요. 저희들이 부여받은 의도성, 뭐 신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의도성을 표현하는 인간 본연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손과 발이고, 그리고 눈은 어떤 존재의 정점을 뜻하는 것들. 그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워페인트라고 이제 고대 전사들의 어떤 그 워페인트.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죽음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뭐 현대로 치면 군인들이나 조직폭력배들이나 아니면 옛날 고대 전사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폭격기에 그려지는 페인팅이나 어떤 고대 전사들의 워페인팅, 뭐 타투 이런 것들에서 많이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한번 하고 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눈이 안 좋아졌을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아까 그 장미화원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장미화원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화원이겠구나라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작품을 모네의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보여줬으면 어쩌면 이거를 그냥 추상회화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말려는 이런 식으로 보면 거의 분홍색과 노란색으로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님페아 작품도 보면요 굉장히 거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냥 물감에 어떤 자국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추상화처럼. 그래서 결국은요, 이 모네의 이런 작업들이 근데 이건 저만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제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되게 유명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모네 후기 작품을 보고 오마에서 1960년에 전시를 해요. 이 후기 작품들만 모아가지고 모네는 더 일찍 죽긴 했지만 후기 작품들을 모아서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마치 추상화인 듯 추상화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런 전시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영향을 받아서 요거 누구 건지 아실까요? 폴록. 잭슨 폴록이고요. 그러고 보니 맞는 것 같죠? 이거는 밀렌 드크닝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런 식의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 회화 작가들이 실제로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모네의 그 전시를 봤다. 전시를 보고 이렇게 물감의 흔적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작년에 감사하게도 전시 파리에 갔을 때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그 기획전을 해준 거예요. 모네 후기 작품이랑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 작품을 섞어 걸었어요. 제가 거기
그 저작권 때문에 못 찍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네는 저작권이 없는데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못 찍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그걸 섞어 걸었을 때요, 정말 캡션을 안 보면 비슷한 동시대의 화가들 거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모네 후기 작품이 추상적인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네가 인상주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약간 시간에 이렇게 쫓기면서 좀 약간 말을 빨리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모네의 어떤 현대적인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편한 분위기에서 처음에 들어주셨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가르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했지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집중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모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따로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두 작가분들이랑 같이 이제 큐레이터 토크, 평 그렇게 가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제가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또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계시니까 현대 미술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현대 작가랑 또 평론가 선생님께서 계시니까 얘기를 해보면은 조금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준환 작가님부터 현대 미술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선생님. 지금 최승현 작가님 너무 좋은 주제를 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들으니까 잠깐 당황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강연을 다니다 보면요, 현대 미술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사실 현대 미술이 약간 뭔진 모르지만 유행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유행에 좀 반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했을 때 되게 말하기가 부끄럽대요. 그런 데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현대미술은 어떤 경계가 없다. 그 다음에 주류, 비주류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다. 없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일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아마 현대미술, 아까 작가님들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너무 멋지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봤을 때 현대미술의 이 두 분 작가님의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걸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이것이 맞는지 작가님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못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제가 여지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 사실 이제 모네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모네가 보려고 했었던 건 굉장히 평면적이고 어떤 회화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회화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먼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해요. 그림은 특히 이 두 작가분들 혹시 이 캡션 설명 보셨을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린 건지가, 뭘로, 재료가 뭔지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두 분 다 캔버스잖아요, 그쵸? 캔버스인데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오일이 누구시죠? 두 분 중에? 최승윤 작가님. 그 다음에 아크릴. 너무너무 잘 보셨네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감상 태도는 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떤 물감과 평면, 지지체, 매체라고, 판, 평면, 지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간의 관계성을 설정해주는 게 사역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표현하신 게 굉장히 다르죠. 최승윤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물감이나 혹은 붓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느껴지는 흔적 같은 걸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그걸 강조를 하고 색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준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까 토템 이야기 하셨듯이 상징적인 내용을 굉장히 잘 볼 수 있게끔, 완전한 형상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볼 수 있게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그 실마리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현대미술은요, 그 실마리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동의를 못하지만 현대미술을 어렵게만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요, 그 실마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좋아하는 작가는 잭슨 폴락이고요. 좋아하는 사조는 독일 신표현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은 개념 미술이 좀 더 이제 추앙받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의 메시지를, 제가 아까 메시지를 말씀드렸지만 제 그림은 사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의미고 이건 이런 스토리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없이 이제 순수하게 제가 표현주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즉흥적으로 표현주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제 그런 사조를 좀 이제 한국에서도 좀 유행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표현주의 하면은 그냥 막 물감을 뭐 던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처럼 이제 표현주의로 하더라도 반추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저는 특장점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좋아하는 작가는 잭슨 폴락이고 뭐 그러지만 그 그림하고는 비슷하진 않고, 저는 이제 감명 받은 것들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폭격기들이 있어요. 그 폭격기들은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반 이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폭격기 앞에다가 그림들을 막 그려요. 네, 어떤 사람은 그 고향에 두고 온 첫사랑을 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싸움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폭탄을 든 도깨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키마우스 그리기도 하고, 어떤 그런 얼룩들에서 저는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아크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크릴하고 페인트를 섞어서 써요. 네, 그런 정신을 잇는다는 개념도 있고, 페인트가 물성적으로 저랑 잘 맞아서 예, 그렇습니다. 전 사실 제가 이렇게 존경하거나 닮고 싶어하거나 그런 화가는 없어요. 약간 오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미술사에 대해서도 거의 잘 모르고 일반인 분들보다도 제가 잘 모르기는 할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이 크게 없어도. 근데 뭐 보시는 분들도 느낄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닮아 있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 4만 년 전쯤에 원시인 그림들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똑같이 4만 년쯤에 이 시대의 그림을 보면 다 비슷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시대 사람들은 다 무조건 닮아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미술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뭐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의 기원이 어딘지 아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그림이 물론 서양 미술의 영향을 받았지만 거기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은, 서양은 예전부터 기호의 미술이라고 해서 종교화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의 기호들이 있고 그 기호의 조합, 그리고 이제 인상주의가 하면 빛의 재해석,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동양은 옛날부터 붓글씨를 쓰면서 이 사람의 기운을 봤었고 난을 그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봤었잖아요. 그다음에 시작이 기운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작품의 시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기호적인 해석보다는 기운적인 해석이 시작점에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 것들을 어떤 작가님이 두 분 다 얘기를 하셨던 것이 공통적으로 뭐는 자신이 좋아했던 것, 내가 영향을 받았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 그래서 뭐 예전 뭐 모네도 그렇고 그 이전 작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한국의 현대 지금 동시대 같이 여기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정도로 같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현대미술을 볼 때 너무 어렵더라도 너무 어려우면 패스하시고 뭔가 마음에 꽂히는 게 있는데 싶으시면 거기서부터 읽어보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너무 귀중한 시간인데요. 이렇게 또 현대 작가하고 또 배화 선생님하고 또 우리 19세기의 그때 당시의 인상주의가 현대 미술이었겠죠.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소장할 때 그 느낌을 한번 가져주세요. 자, 사진 찍으세요. 네. 자,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을 거고요. 60만 원에
가장 예전에 했었던 작업이에요. 2014년도에 했었던 작업인데 이때 했었던 보면서 처음에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럼 제가 갖고 가야겠다 싶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갖고 가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목을 우리 시작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제가 그 의미를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좀 적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이라고. 네.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너무 기분 좋네요. 경험이 들어가면 참 묘한 그 스릴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잠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화예술 경영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고령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저 뒤에서 봤는데 아까 이렇게 반짝반짝 해주시는 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15만 원까지만 생각하고서는 13만 5천 원이니까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고서 일단 갑자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네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